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장과 함께하는 출발 마케돈 2부 시작합니다. 이제 올해 시장이 개장하고 나서 보름 지났습니다. 거래일 수로는 한 10여일 정도 되는데요. 올해 시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낮아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2019년에 가장 유망한 투자처는 어디일까? 꼽아보면요. 일단은 올해 가장 유망한 국가 썩어도 준치라 그럽니까? 그래도 미국을 얘기하는 분들이 제일 많더라고요. 이제 미국 내에서의 투자자들도 그렇고요. 미국은 지난해 그 S&P 기준으로 6%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일부에서는 15% 오른다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그래도 미국이다. 선진국 중에서는 미국을 얘기하고요. 신흥국 얘기를 올해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신흥국 가운데서는 브라질, 그리고 인도, 베트남은 조금 이제 얘기가 올해 쑥 들어간 것 같고요. 브라질이 이제 정권 교체하고 나서 워낙 분위기가 좋고 인도 같은 경우도 저유가 환경에서 또 미국과 중국 간에 이제 으르렁거리는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화권 증시 중국인데 사실 이 얘기를 하려고 이 국기 4개를 모아봤습니다. 중국을 좀 주목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미중 무역 전쟁의 가장 피해국이고 어려울 텐데 뭐가 좋은가 얘기하는데 일단은 워낙 많이 중국이 빠졌다는 거하고요. 경기 부양을 또 대규모로 할 수 있다는 얘기. 그리고 지난해 또 MSCI, FTSE에서 이머징 지수 편입했잖아요. 올해도 이제 확대되거든요. 결국은 이제 글로벌 자금들이 더 중국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올해 중국을 좀 주목하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동의할 만한 내용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좋아지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상대적으로 중국 증시랑 따라가니까 나쁠 거는 없다고 보이는데 다만 또 중국이 부각되면 우리로서는 자금도 그쪽으로 가고 독자적으로 살아남기는 좀 어렵겠다. 이런 몇 가지 좀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 빨간색 중화권 증시를 좀 주목해야 된다는 거 오늘 포인트입니다. 오늘 장도 역시 일단은 좀 지지부진해 보입니다. 미증시가 어제 이제 아시아시장 중국 여파로 해서 같이 흘러내렸고요. 야간 증시는 다만 우리가 좀 차별화하면서 0.3% 정도 올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시장에 이제 어떻게 또 영향을 미칠지 좀 주목해 보겠고요. 시장을 이겨시켜서 또 전략들 탄력이 좀 둔화되는 상황에서 전략들 종목 이야기들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케돈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항영의 뉴욕 앤 서울입니다. 현지 글로벌 분위기 살펴보고요. 우리 시장 대응 전략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영 위원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제도 아침에 이제 미국의 기업 실적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보니까 미국도 표현들이 좀 거칠게 나오면서 실적에 대한 부담감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중국발 경기 둔화 영향으로 이틀째 조정을 받았는데 글로벌 포인트하고요. 또 아침에 생각해 봐야 될 점 알려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미국 시장이 이틀 연속 조정을 보였습니다. 연초 들어서 아주 강한 반등을 이어져 왔는데요. 어저께는 상당히 소폭의 조정이었다면 오늘은 다소 좀 났다가 1% 가까이 밀려났습니다. 이틀 연속 하락한 것은 올해 들어서 처음일 정도로요. 일단은 그동안에 좀 상당히 가파르게 반등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앞서 앵커께도 얘기하셨지만 가장 큰 거는 역시 두 가지입니다. 어닝 시즌이 이제 막 시작됐는데요. 어닝 시즌에 대한 목소리가 낮아지는 가운데 걱정하는 목소리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시장에 이미 어저께 반영됐지만 중국에서의 무역 통계, 즉 수출입 통계가 상당히 안 좋게 나왔고 생각보다 안 좋게 나온 거 아닙니까? 중국의 수출이 4% 이상 줄어들었고요. 수입도 무려 7%, 7.6%죠. 정확하게 내려가면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의 수출입, 중국의 경기를 많이 걱정을 하지만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거죠. 미국 투자가들도 한쪽에 미국과 중국이 아무리 무역 분쟁을 하더라도 한쪽에 상대방의 어떤 무역 파트너인데 중국에서의 둔화는 결국 미국에서도 좋지 않은 흐름으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주시장에 좀 부담스럽게 작용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미국 쪽만 조금 더 말씀드리면 결국 시티그룹이 첫 번째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주가 자체는 3% 오늘 일단 올라가면서 긍정적으로 마감됐고요. 장전에 발표된 거는 순이익은 시장이 예상치를 좀 웃도는 실적, 그러나 매출은 좀 시장 대비 좀 부족한 점. 그러면서 다소 좀 혼재된 결과가 나왔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참고로 오늘 밤은 이제 JP 모건과 내일은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있겠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 주는 은행주의 실적에 집중적으로 발표되는 것, 그리고 역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 날 밤이 되겠는데요. 넷플릭스의 실적 발표가 가장 큰 이슈거리가 될 수밖에 없겠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들어서기 시작했다는 것이 역시 가장 중요한 핵심 이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어제 중국 지표도 그렇고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들이 지표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의 주택 지표도 최근에 부진하다면서요? 네. 사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주택 시장의 고공행이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꺾였다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주택 시장이 작년 12월에는 신규 주택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8%, 19% 두 달 연속 줄어들었습니다. 11월에도 19%, 12월에도 18.5, 그래서 거의 19% 가까이 했는데요. 이것은 이런 거죠. 워낙 주택 가격이 많이 올라간 데다가 일단 모기 금리가 최근에 좀 낮아졌지만 모기 금리가 4.5%에 육박하면서 결국 구매 여력이 감소된 것인데요. 제가 오늘 흥미로운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신규로 주택을 살 수 있는 여력을 미국의 주요 도시별로 색깔을 보여드린 건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빨간색이 나오면 실제로 주택을 살 수 있는 여력 자체가 줄어든다는 그런 그림인데요. 대충 보시면 서부 지역, 캘리포니아, 그리고 위쪽이 이제 워싱턴주, 시애틀 이런 쪽이 되겠는데 완전히 시뻘겋게 나오고 있고요. 뉴욕 쪽도 시뻘겋게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양쪽에 소위 새로운 대도시들이 많은 쪽들이 한결같이 시뻘겋게 나온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구매력 자체가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온전히 결국은 주택 가격의 신규 주택 판매 자체가 줄어들고 가격 자체도 약간 좀 슬로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톨브라더스 하면 많은 분들 상식적으로 아시는 분 계실 텐데요. 미국에서 대표적인 소위 고급 주택을 만든 기업이 되겠는데요. 캘리포니아 지역은 신규 주택의 연말에 지금 36% 가까이 줄어들었던 정도로 신규 주택에 대한 소위 수요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문제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가 될 수밖에 없겠는데요. 전 세계 주택 시장에 침체 우려감이 있는 것은 이거 뉴욕뿐만 아니라 런던도 마찬가지, 도쿄도, 상해도 다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대부분 어떤 소위 주택 가격에 대한 하락의 압박이 있다는 것이 되겠고, 이것은 어찌되면 전 세계의 소위 양적 완화가 끝나가는 그런 시점에서 또 오히려 타이트해지는 그런 자금 시장을 보셔야 되겠고요. 이런 것은 우리 시장으로 좀 해석하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택이 만약 주택 시장의 아파트 가격 계속 좋고 주택에 대한 수급이 괜찮으면 우리나라에서는 딱 하나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GS건설을 보셔야 되겠는데요. 실제로 보면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1분기에 정말 깜짝 실적이 2분기 연속 나면서 주가도 상당히 좋았는데요. 올해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여전히 퀘스천마크가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GS건설과 현대건설을 비교하는 그림인데요. 물론 5년 동안의 흐름을 보면 5년 동안의 그림을 보여드리면 분명히 파란색 위에 보여드리는 GS건설이 수익률이 훨씬 좋습니다. 상대적으로 5년 동안에 보면은요. 30%가 올랐고 현대건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5년 전이랑 같은 가격이지만 최근에 한 4, 5개월 정도 되면 분명히 GS건설은 약간 주가적 주춤한거리는 와중에 현대건설이 좀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현대건설은 다꽃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랑 상관없이 소위 삼성동 소위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에 대한 허가권, 그리고 올해부터 착공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역시 대북 프로젝트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온전히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것들이 대북 문제라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그런 재료가 살아있는 건 사실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는 3년 동안 결국 착공조차 못하던 것이 잘하면 올해 상반기에 착공 얘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엊그저께 저도 한국 뉴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허가 기간은 뭐 단축시켜주겠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떤 이런 것들이 결국 올해 건설은 주택보다는 역시 이슈거리, 뉴스거리 이런 쪽에서 눈높이를 맞추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뉴욕 증시와 우리 시장 비교하면서 종목 좀 발굴해보는 특징주 크로스인데요. 어제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시티그룹, 뭐 JP모건 금융주들이 좀 오르긴 했는데 여차주들은 좀 부진했어요. 예, 종목 주목은 어떤 거 해볼까요? 네, 오늘 충격적인 종목 하나 보여드릴까 하는데 오늘 하루 무려 50% 이상 주가 급락한 주식이 있습니다. 이게 퍼시픽 가스 앤 일렉트릭이라는 회사인데요. PGE라는 심볼을 쓰는데요. 이게 이 가격대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작년만 하더라도 $50 수준이었고요. 코스피 올라가고 배당도 많이 주는데 이게 우리나라 분들의 보기에는 익숙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런 기업이 우리나라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는데 이게 실제로 보면 캘리포니아주를 중심으로 한 전기랑 가스 회사입니다. 가스 공급 회사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딱 한국전력 이런 것들이 거의 공영 기업이라 마찬가지인데 미국 이게 다 민간 기업인데 이게 바로 지난 연말에 있었던 캘리포니아 대형 산불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이제 발화에 대한 어떤 원인을 제공했다 그래갖고 이제 상당한 이제 문제거리가 됐던 기업인데 결국 퍼시픽 가스 앤 일렉트릭이 오늘 결국 파산 신청을 이제 시도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파산 신청이 들어가니까 주가 오늘 하루 만에 다시 50%가 떨어갔는데요. 그만큼 이런 민영화됐던 기업들의 민간 기업들의 어떤 주가 흐름은 정말 실적이라든가 이런 한번 큰 사고 나면 한 번에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의 어떤 대표적인 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참고로 다시 말씀드리면 50불 했던 가격이 작년 이맘때 지금 $8밖에 안 된다라고 마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오늘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나라와 미국 그 해외는 많이 다른데 우리나라는 유틸리티랑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전력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통신 이런 쪽이 이런 미국이랑 상관없이 그나마 지금 선방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 그림을 하나 역시 준비해봤는데요. 그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얘기에 2018년뿐만 아니라 2019년까지 해서 그나마 이익 전망이 유지되거나 상향되는 것은 눈을 씻고 봐도 몇 개 없습니다. 지금 워낙 반도체가 워낙 급격히 떨어졌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 코스피 이익 전망이 훅 떨어졌는데요. 지금 몇 개 없습니다. 통신 서비스, 그리고 유틸리티, 그리고 은행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올 한해는 어떤 펀더멘털이나 실적, 제조업보다는 이런 쪽에 좀 보시는 것이 누가 뭐라 그래도 좀 안전한 정도, 그러니까 디펜시브한 방어적 섹터 주식으로 좀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SK텔레콤, 한국전력 이런 것들이 어떤 단기적인 실적 요인 이런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좀 안전판 역할로 주식 투자에서 비중을 좀 갖고 가시라 이렇게 조언 드리고 싶네요. 예, 방어적 전략 차원에서 유틸리티주, SK텔레콤, 한국전력 말씀해 주셨습니다. 뉴욕 앤 서울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